근데 그 다음에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을 하고 기절을 했는데, 그리고 10시간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과산화수소 소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는 소독약으로 과산화수소를 찾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빨래할 때 표백하시는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소독약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산화수소가 여기저기 비염이라든가 구강, 미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쪽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덩달아 과산화수소를 소독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만능 액체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 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소독하는 것 자체가 크게 위험하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상처에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가지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찾아쓰기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면서 소독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 과산화수소를 다쳤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서 뽀글뽀글 하면서 소독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균 시체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약간 따갑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거품이 재밌어가지고 막 덧바르고 이랬던 적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킵니다. 자, 이게 과산화수소 화학식이에요. 여기에 카탈레이즈, 피 속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이게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요. 바로 이 산소 때문에 살균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활성산소로서 살균 효과를 갖게 되는데 세균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 조직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여기에 세포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긴 각질층이니까 사실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이쪽에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 정상 단백질들도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만큼 상처 회복을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소독제들도 이런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유독 과산화수소가 강한 편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급성 독성이 있어요. 물론 이걸 발랐을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이걸 먹었을 때 산소 색전증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꽤 어린 아기, 20개월도 안 됐던 아기가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새어 나온 거를 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을 하고 기절을 했는데, 그리고 10시간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산소 색전증. 그 산소 기포가 혈관을 막은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색전증이 일어난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혈관에다 공기 주사하면은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데다가 무색 투명한 그런 액체고 하다 보니까 자칫 어린아이들이 먹게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소독제들은 맛이 아예 너무 안 좋아서 금방 뱉게 된다거나 이런 급성 독성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유독 과산화수소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금속 부식. 자, 금속 부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귀 혹은 사열침 같은 거. 자, 이런 귀 소독이나 이런 침 같은 거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쓰는 분들이 또 왕왕 계십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금속도 마찬가지로 산화시키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못을 가지고 다양한 용액에 넣어서 어떤 게 더 빨리 녹쓰나 알아본 실험을 가져온 건데, 이게 지금 과산화수소 넣은 못이에요. 가장 녹이 빨리 발생했습니다. 귀에 꽂고 싶으시겠어요? 네, 귀 소독에는 그래서 절대로 과산화수소 쓰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주변 피부를 소독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나면 당연히 이 상처에는 과산화수소가 잘 소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발생을 해서요. 그런데 상처를 소독할 때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주변 살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소독을 한 다음에 그냥 가만두지 않잖아요. 드레싱을 하거나 밴드 같은 걸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주변 살들의 소독이 완벽하지 않으면 또 재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야 이 반응이 촉진이 되면서 살균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주변 조직에는 카탈레이즈가 거의 없죠. 물론 저게 없다고 해서 살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기포 발생이 없다고 해서 살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되도록이면 피부 주변도 잘 소독하려면
이런 카탈레이즈 없이도 살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독제를 쓰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5번째 이유, 메디폼 같은 수분 드레싱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수분 드레싱이라고 해서 그 상처 주변 환경을 촉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딱지 같은 거 생기지 않고 상처가 빠르게 그리고 흉터 없이 회복되라고 사용하는 드레싱들인데요. 종류는 크게 2종류가 있어요. 폼 드레싱이 있고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품 모두 주의사항 보시면 과산화수소수와 같은 산화제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산화제들이 드레싱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처도 제한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유입니다. 더 나은 제품들, 다른 제품들이 너무 장점이 많아요. 소독약의 대명사로 포비돈 요오드가 있죠. 포비돈 요오드도 나름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색깔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착색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 쓰는 거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요오드 민감하신 분들 계세요. 갑상선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나 수분 드레싱에 요오드도 마찬가지로 쓰는 거 권장되지 않고요. 다른 살균제들은 바르면은 상당히 빠르게 살균 효과가 일어나는 반면에 요오드는 굳을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긴 있지만 워낙에 살균 효과가 강하고 살균 범위가 넓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병원이나 약국이나 관계없이 많이들 찾고 계신 그런 소독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은 요새 소독용 알코올 병을 따로 상처 소독용으로 쓰시기보다는 이런 수압 형태로 쓰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병원 같은 데서는 알코올솜 같은 거 주사바늘 구멍 난 데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지혈 용도로도 쓰잖아요. 알코올 수압 같은 경우 하나씩 써쓰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 금방 휘발이 되니까 바로 다음 드레싱 처치나 이런 거 하기가 좋고, 단점이라면 발랐을 때 상당히 많이 쓰라리다는 거, 그 주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다는 거, 이 정도의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제재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소독약 주세요라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제품으로 세네풀과 솔트액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엔 염화벤제토늄이라는 강한 살균제와 함께 국소마취제, 그리고 항히스타민, 혈관 수축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좀 잡아주고, 그리고 가렵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지혈도 약간은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독약들이 나와 있고요. 과산화수소가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는 건데, 보통 과산화수소 한 병이 100원 단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작은 거요. 그런데 이런 솔트액이라든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포비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1,000원 내외예요. 그래봤자 아주 비싸봤자 2,000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고작 몇백 원 차이인데 굳이 그런 단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산화수소를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고급 소독약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이제 뿌리는 소독약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성분 구성은 왼쪽 것들과 비슷합니다. 살균제 클로로헥시딘과 나머지 그 가려움, 통증 이런 거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을 같이 조합되어 있는 건데요. 상처에 직접 스틱이 닿을 필요 없이 그냥 뿌려주기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소독약으로 나가는 품목들은 지금 약국에서는 이 범위가 가장 많이 권장드리는 그런 소독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정상 조직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처 조직에 과산화수소는 그렇게 좋지 않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음용시에 급성 독성으로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귀걸이 소독이나 다른 금속 침류 이런 소독 같은 거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탈레이즈 효소가 존재해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처 주변 소독은 아무래도 소독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분 드레싱, 상처 회복을 촉진시켜주고 흉터를 덜 남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분 드레싱과 과산화수소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를 쓰기에는 다른 소독약들이 장점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도 과산화수소를 쓰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자,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꼭 써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닿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금속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상처 주변 소독은 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유의하시고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과산화수소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